안녕하세요. 고해남 신지훈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절망이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희망이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희망이라는 단어는요, 국어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조만간, 저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 눈과 귀를 닫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호황기가 왔을 때 부동산에 또 상승기가 찾아오고 호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황기가 왔을 때 누구나 다 움직일 때 그럴 때 한번 눈여겨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기사들이에요. 뭐 아파트 거래량 지금 100건대 뭐 최저치를 이루지 않을까, 1000건 밑돌면서 역대 최저, 뭐 금리 인상의 매수세 위축, 그다음에 뭐 강제 경매, 뭐 여러 가지 뉴스 나오잖아요. 뭐 깡통 전세, 금매, 뭐 절반 이상 하락, 역대급 거래 빙하기, 뭐 임의 경매, 최악의 부동산, 뭐 곡소리 난다라고 하고 대출 이자 뭐 330만 원, 주담대 뭐 10%. 물론 지금 동그라미 친 모든 것들 단어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요.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생각을 들게끔 하는 이런 뉴스 기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뉴스 기사만 보고 여러분들 부동산을 뭔가를 취득을 한다거나 뭐 내 집 마련도 어쨌거나 투자성이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럼 뉴스 기사만 보고 안 움직이시나요? 내가 당장 거주할 곳이 생겨야 되는 건데 언론과 하락농자들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시장을 굉장히 많이 왜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요. 굉장히 왜곡을 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을 나가보면 굉장히 투자성 높은 지역들도 많아요. 나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지역은요, 사실상 뭐 하락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표가 말을 해주잖아요, 지표가. 자, 정부가 내년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라고 해요. 뭐 조정안에 따르면 공시가 현실화율은 69%, 평균 69%로 올해는 71.5%잖아요. 이거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9억 원대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68.1%로 낮아지고 9억에서 15억 미만은 69.2%, 15억 이상은 75.3%로 올해보다는 조금 많이 낮아지는 걸로 좀 되돌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또 원 플러스 원 재건축 분양 재초안 감면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이런 규제 완화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뭐 아파트 거래량도 사실상 이제 초소형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40제곱미터 미만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예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금 40%를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11.2%가 초소형 아파트의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서초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뭐 재건축하면은 5층에서 40m까지 높이 완화도 되고 지금 규제 완화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에 보면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목록에 보면 가산지구라던가 서초, 이수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용적률 높이 계획, 용적률 높이 계획, 용적률 높이 계획 이걸 지금 다 올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올려준다라는 건 뭐예요? 공급이 그만큼 더 된다라는 거겠죠. 공급이 더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공급이 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없앤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불러오는 건 아니에요. 안정을 불러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시장의 왜곡을 하락이라는 단어로 자꾸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좀 대변을 해볼 수 있겠네요.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인데요.
미국의 이제 그 속도 조절을 시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이제 대다수 의원들이라던가 뭐 연준 위원들 자체가 조만간에 금리 인상 폭을 좀 축소한다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미국 금리 속도 조절 훈풍에 코스피도 지금 조금 상승하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 증시도 어느 정도는 조금 회복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뭐 금리가 뭐 자이언트 스텝을 막 계속 밟는다, 뭐 내년까지 이어진다,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락론자들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음,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하락론자들도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하락론자는 당연히 침체기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지금 시기는요. 앞으로 상반기까지는 저는 지금 회복기에 들어섰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회복기. 그러니까 침체기에는 어쨌거나 수익형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월세를 받아 먹기 위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 9월 달, 9, 10월 달 정도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근린 생활 시설이라던가 상가라던가.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뉴스 기사나 현장 시장들을 다니다 보면은 사실상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선점을 해야 되는 수익형 부동산들은 어느 정도 다 소화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연준에서도 밝혔듯이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뭐 물가도 안정이 되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뭐 상승이라든가 급등기는 아직 아니에요. 음,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기에는 뭐 갭 투자라던가 이제 또 뭐 분양권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시기고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급지에다 투자를 해야죠. 음. 하락기에도 당연히 1급지에다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수익형 부동산인 거고 상승기 때는 당연히 1급지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급등기에는요. 수도권 내지는 지방 쪽에 갭 메우기 이런 투자를 해야 조금 더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현재 부동산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회복기 정도에는 조금 접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도 지금 선정이 됐고 민간 재개발 뭐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도 후보지가 다 선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자꾸 공공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신속통합이라던가 자 이렇게 보세요. 모아타운 1, 2차 지금 거의 50여 개가 넘는 구역들이 지금 모아타운의 1, 2차 선정이 됐죠. 왜 자꾸 이렇게 선정을 해줄까요? 부동산 하락기인데 당연히 지금 이렇게 선정된 지역들, 인근 지역들과 선정된 지역들은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 인근 지역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하락일까요? 하락하나요? 시장을 보세요. 시장을 진짜 나가 보세요. 자, 지금 매년 이제 입주를 해야 하는 아파트에 지금 입주 물량인데요. 입주 물량이요. 지금 2020년부터 쭉 지금 입주 물량이 없어요. 서울에 그것도 서울입니다. 서울. 적정 수요가 4만 7천 가구가 필요한데 지금 입주 수요가 물량이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2026년까지. 그러면 이렇게 입주 물량이 없는데 부동산이 하락을 할까요? 전국적인 단위에서 보면 당연히 하락일 수는 있어요.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서울에 만약에 국한을 해보시자고요. 서울에 국한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하락이라는 단어는 서울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디를 그러면 중요시하게 봐야 되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플랜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플랜이에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도심, 3도심을 중심으로 뭐 동북생활권, 도심생활권, 서북생활권, 뭐 서남생활권, 동남생활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뭐 체제가 바뀌는 건데 뭐 도심과 부도심 지금 그런 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도심의 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죠. 모든 개발 계획들이. 자, 개발 계획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개발 계획이 어떤 거냐 이거죠. 수요가 몰리는 업무 시설이 증가하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지금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굉장히 단순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잡하게 뭐 정책이 어떻고 뭐 지표가 어떻고 통계가 어떻고 그냥 그거 다 싹 무시하고요.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거래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음. 현장 다녔을 때 어떤 걸 보세요? 아, 저 지금 내 지금 살려고 하는 옆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구나. 어떤 대기업이 들어오는구나. 거기 그 대기업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고소득자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20, 30대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오느냐. 시장이 달라지죠, 시장이. 학군이 들어온다. 학원가가 많아진다. 시장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걸로 한번 보시자고요. 업무 시설이 증가하는 곳, 수요가 증가하는 곳이 투자처로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40 서울 도시규모계 플랜을 보면은 4 플러스 1축이 지금 조성돼서 뭐 미래도심을 재탄생하겠다라는 큰 포부로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광화문 시청, 뭐 서울역이죠. 인사동 명동, 관광사업, 상업 허브죠. 세운지구는 남북 녹지축을 이어서 지금 용산 공원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동대문 DDP 같은 경우에는 패션 뷰티 허브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볼 때는 복합 문화축으로 이용 가능한 거고, 청계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상업축으로 이 라인을 따라서 모든 축들이 이어지는 거죠. 이 동네들 한번 가보세요. 수요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요층들이. 오른쪽 DDP 쪽은 월세가 강세인 곳. 뭐 물론 광화문 시청 쪽도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거의 없지만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곳들도 한번 보세요. 월세 수요가 굉장합니다. 자,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좋아지는 곳, 좋은 곳, 이런 곳들, 수요가 많은 곳들. 요즘에 공실 리스크에 대한 위험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깡통 전세가 왜 나오겠어요? 수요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입자를 못 맞추니까 깡통 전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위험한 배드타운 지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업무 시설이 증가하는 곳에 들어가서 안전한, 안전하게 수요자층들을 꾸준히 받을 것이냐?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전혀 다른 시장. 부동산이 하나의 똑같은 투자 시장으로 보더라도 어느 시장은 수요가 탄탄해서 아예 뭐 깡통 전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정책, 그 다음에 정부나 국토부라던가 아니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내놓은 그런 뭐 모아타운,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이런 것들로 자꾸 뭔가를 아파트를 만들어주고 공급을 자꾸 원활하게 해주고 뭐 개발 계획을 자꾸 발표를 한다. 이러는데, 제가 골프를 좋아해서 약간 골프 용어에 빗대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뭐 훅도 나고 골프를 치다 보면 뭐 뒷땅도 나고 그다음에 뭐 슬라이스도 나고 뭐 거리도 짧고 뭐 길게 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해도 자연을 이기지 말라는 말을 주변 이제 골프 같이 가는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동료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요. 자연을 이기지 말라라. 자, 똑같은 것 같아요. 정책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될 것 같거든요. 정책은 정해져 있잖아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쓰면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동네를 사가지고 내가 거기를 사면 이 동네가 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책 따라 움직이시면요. 제가 볼 땐 실패를 안 해요. 정책 따라 움직이시면. 오늘의 한 줄평인데요.
헐값에 거래될 때 사고 시장이 뜨거울 때 판다. 최근에 이제 주식 관련한 책들과 제가 좀 인문학적인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몇 주 동안은 제가 이제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한 줄 평들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도 비슷할 거예요. 헐값에 거래될 때 산다. 지금 뭐 하락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실제로 뭐 얼마씩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세요. 지금. 회복기일 때 사는 거예요. 회복기일 때. 회복기일 때 사고요. 시장이 뜨거울 때, 상승기, 급등장일 때 파세요. 차라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눈과 귀와 이런 게 닫혀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단 내가 지금 절실하다. 뭐 실거주를 해서 뭔가 내 집 마련을 지금이라도 빨리 이루고 싶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자산의 가치를 불려서 시드머니를 불려서 뭔가 다른 곳에 또 뭐 크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괜찮은 적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뭐 리모델링에 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좀 뭐 걸러내야 될 거는 걸러내고 또 가져가야 될 거는 또 그냥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뭐 투자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에 관해서도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가는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들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해남이었습니다.